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 흥지구에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립니다. 미래 비전을 실현할 최적지로 7만 가구 규모의 신도시를 낙점하고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교통 등 보유 기술을 연계한 모빌리티 청사진을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형 마트업계 1위인 이마트가 기업형 슈퍼마켓 비상자 자회사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흡수 합병합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취임 이후 이마트가 창사 31년 만에 첫 희망퇴직을 단행한 데 이어 이번 합병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등 실적난을 타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말에 마무리될 네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소식에 급락을 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에 이어 홍콩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승인되면서 반등했지만 7만 달러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전문가들은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 중동 지역의 리스크로 인해서 미 기준금리의 인하 시점 그리고 횟수가 계속해서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영향을 우리 시장도 피해갈 수가 없었죠. 오늘 양대 시장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두 달여 만에 2,600선까지도 밀려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1,400원까지도 터치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이렇게 시장이 밀려날 때마다 덩달아 좀 마음을 졸이게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우선 오늘 함께 해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민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이렇게 지수도 크게 밀려나고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좀 주가 하락을 보이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선 오늘 장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오늘도 뭐 제가 분석 안 드려도 많이 이제 우울하셨을 날이 있는데 이제 오늘장 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이제 옛날 말에 서양에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거 들어봤죠. 근데 영어로는 이게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고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이런 거잖아요.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게 오늘의 시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to be, 존재할 수 있냐 없느냐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포지션으로 거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은 사실 하락폭은 컸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량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한 4천억 정도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기관은 평소와는 달리 3천억밖에 매도하지 않았는데 좀 안 좋았던 징표 중에 하나는 이제 선물 지수 각 선물 인버스나 고버스 지표를 보니까 오늘 종가 기준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매수를 했습니다. 즉 인버스를 매수했으니까 내일도 하락을 예측하겠다 이런 건데 다만 이제 파지티브한 그 팩터는 뭐냐면 삼성전자를 어제 매도했던 외국인이 오전장에 계속 매도하다가 종가 끝날 무렵에는 다시 매수를 끌어올리면서 삼성전자를 이제는 사겠다는 시그널을 오늘 드디어 오후장에 보냈다는 게 좀 긍정적 요소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투비,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한 해 중간 변곡점이 오늘이고 아마 내일 정도에 차트상으로는 덧지를 그리면서 치고받는 하루가 됐지 않을까 싶고 요일상으로도 보통 수요일 정도 되면 이게 상승 큰 폭의 하락이 없습니다. 보통 월화 또는 금요일에 많이 하락하고 수요일 날은 좀 상승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우울하셨어도 내일을 기대하시면 될 걸로 생각됩니다. 네, 그래도 우선은 이 삼성전자에 있어서 긍정적인 수급 변화를 좀 포착을 했다라고 하니까 내일장 주가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우리 강사님의 강의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몇 차례 이미 확인을 해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오늘 강의의 주제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오늘 강의도 이제 기존의 섹터 위주로 6주간 해왔었는데 6주간 잘 맞다가 5주간 잘 맞다가 이제 마지막 섹터가 뭐였죠? 마지막 섹터가 이제 방산주였는데 별로 안 오르더라고요. 퍼스텍만 6% 오르고 그러더니 제가 오늘 방송 출연하는 거 어떻게 알고 아침부터 막 끌어당기더라고요. 그래서 빅텍 12% 뭐 해갖고 스페코 뭐 10% 해갖고 이제 방송 출연하게 한마디 해달라고 오늘 방산주가 아주 오른 바람에 기적같이 6주 연속 섹터 전 종목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퍼스텍이 그나마 제일 안 올랐습니다. 6% 정도고 나머지 빅텍, 스페코까지 다 오르는 바람에 제가 이제 종가에 오늘 화요일 밤에 말씀드린 이후로 6주 연속 제가 한번 리뷰를 쭉 해봤거든요. 한 30여 종목 되는데 다 급등을 했었고 그중에 이제 오늘 급등한 종목이 있다 설명드리겠는데 리뷰할 때 그 종목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기술 테크닉을 제가 가져올까 그러다가 오늘 한 번 더 가자. 그래서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고환율 시대에 맞는 섹터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따 강의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7주 연속 전 종목이 급등하는지도 한번 지켜볼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과연 이 기세가 7주째 좀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고환율 수혜주 관련한 강의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HPSP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좀 이슈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던 종목이고요. 실적이 기대가 되는 투비스 같은 종목들도 나와 있는데 우선은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두 종목은 지금 하락 마감을 보인 상황이고요. 필옵틱스가 7%대 상승 마감을 좀 기록한 흐름입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HPSP는 장중에 좀 탄력이 크게 둔화가 되면서 마감이 된 모습인데요.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장중에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게 된 거죠. 이에 관련해서 HPSP는 관련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 공시도 내놓은 상황입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5%대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옵틱스를 살펴볼 텐데 반도체 차세대 기판으로 부상하고 있는 유리기판 제조용 장비 부문 매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에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장 후반에 크게 탄력을 좀 확대를 해주면서 7% 넘는 상승 마감을 기록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B솔루션을 살펴볼 텐데 이 종목도 유리기판 관련한 테마로 좀 묶여있는 종목인데요. 한때 이슈를 크게 받을 때 크게 주가 상승을 나타냈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이슈를 받을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장 기준으로는 3% 가까운 하락 마감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비스를 살펴볼 텐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좀 받고 있는 상황이죠. 글로벌 카지노 호황으로 인해서 이 카지노 모니터 관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받고 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즈랩은 오늘 장 막판 기준으로는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되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이 된 모습인데 주식 매수권 선택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가 18일에 상장된다라는 공시가 나왔죠. 공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도 좀 흔들리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오늘은 어떤 종목을 짚어봐야 될까요? HP부터 하겠습니다. HPSP. 네, 오늘 정말 장중에 좀 이슈가 많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이제 공부해야 될 종목이다. 이래서 가져왔고요. 제가 언제 이제 HPSP를 어제 본 건 아니고
어젯밤에인지 새벽인지 뉴스가 떴습니다. HPSP 매각설이 돌면서 국내 똘똘한 그 반도체 회사가 매각된다 하는 한 뉴스를 막 뜨길래 제가 매수를 드린 저랑 같이 하신 분들에게 매수를 어제 제가 드린 게 관련 종목이거든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거랑 연관이 있는데 내가 예상이 맞았는데 그랬던 종목이 HPSP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오전 일찍 이게 사실무근이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보통은 이제 뭔가 조금이라도 진행되고 있으면 이게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라든가 추후에 답변 드리겠다든가 사실 확인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명확하게 사실무근이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향후에 이게 사실무근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이 회사 자체에 벌점이 매겨져서 심지어 1년 내에 이게 상폐될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무근이라는 자체가 사실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사가 어떤 대형 신문사에 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딱 떠서 이게 아마 여기서 물렸던 누군가가 막 기사를 띄우고 팔아먹지 않았나 생각이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 차트를 제가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데드크로스를 그리고 잘 보시면 이게 데드크로스를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매수할 구간이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미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의 정확한 우리 사례입니다. 추락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는 순간 뉴스가 딱 뜬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마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량 중에서 털어야겠다 해서 뉴스를 냈을 수도 있어요. 추정컨대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뉴스가 나면서 아침에 갭 상승을 했을 거 아닙니까? 갭 상승하면서 사실무근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히려 어제보다 더 5% 하락하는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뉴스를 보고 사면 늦는다고 제가 수없이 일타 강의 오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와 관련된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을 뉴스를 보지 않고 현재가를 보면서 뭔가 뉴스가 있겠네 하고 이제 저와 같이 하신 분들에게 오후 주장에 매수해도 좋습니다 하고 사인을 보냈고 시초가에 모두 익절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뉴스를 따라 쫓아가면 이렇게 물립니다. 자, 오늘 개인들이 꼭대기에서 물렸겠죠. 시초부터 해서 오르는 줄 알고 개인들이 엄청 물렸을 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지금 거래량이 엄청 떴잖아요. 거래량이 이만큼 많이 떴다는 얘기. 이 종목이 다시 가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거고 이 회사는 본 회사의 동사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장에서의 신뢰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거래량도 많이 터졌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상당히 기간 조정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좋은 회사가 이렇게 된 것은 참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한 종목은 아무리 좋다고 누가 추천해도 사지 말으시고요. 최근에 제가 보니까 HPSP가 좋다고 막 포트에 담아라고 추천을 엄청 하더라고요. 여기 꼭대기에서 이게. 그래서 이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이때 있잖아요. 이렇게 깨고 내려오잖아요. 이게 데드크로스예요. 여기가. 오일선을 깨면 그냥 던지셔야 됩니다. 이때 던지는 게 2%, 3%가 비싸 보이지만 이때 보세요. 한 20, 30%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다시 사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종목은 공부할 종목으로서 어떤 이렇게 올라갈 모양새를 취하다가 포트에 매입했지만 깨진다. 그러면 이 종목 좋은 종목입니다. 들고 가세요. 이러면 안 되고 던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는 매수를 잘하는 것보다 손절매를 짧게 잘하는 게 고수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하고 가져온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을 뉴스를 보고 쫓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HPSP부터 먼저 짚어봤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 회복에 있어서 좀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 공부 차원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사님 저희가 어떤 종목 짚어봐야 될까요? 이제 관련 이제 HP 솔루션인데 HP 솔루션은 이제 HP 테크놀로지와 더불어 LP 형태로 해서 이제 HPSP에 한 100억 정도, 각각 100억 정도 투자한 회사예요. 그리고 또 회사 자체가 좋아하고 회사를 이렇게 잠깐 보시면 회사가 좋아요. 그러니까 유사 보면 어떻습니까? 작년에 23년도에 영업이익이 많이 줄긴 했어요. 그 전년 270억에서 68억 줄었는데 자산 평가액이 반영되면서 순이익이 오히려 전년도 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산이 좋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산도 좋고 펄을 보니까 펄가 2년 동안 4.6, 4.7이라는 얘기는 현재의 그 마켓에서 나오는 주식 가치가 순이익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이 회사는 이제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 관련 장비를 대형 구축하는 회사 삼성, LG, TSMC 등 국내를 막론하고 잘 공급하고 있는 굉장히 탄탄한 회사거든요. 재무 비율을 봐도 부채 비율이 30%밖에 안 된 좋은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어제 제가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가끔씩 보는데
자꾸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세력들이.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뭔가 뉴스가 있는 것 같다는 감을 챘어요. 제가 뉴스를 본 게 아니고 누구한테 몰래 뉴스를 들은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하신 분들한테 이거 괜찮습니다. 뭐 매수 이렇게 했더니 오늘 아침에 밤에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잘 보면, 경험이 많으면 현재까지 보면 뉴스 나올 게 보여요. 뭔가 뉴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뉴스 나왔는데 이 회사에 이제 손해를 봤죠. 원래는 그냥 놔둬도 올라갈 종목인데 요즘 시장도 안 좋고 더군다나 HBSP가 사실무근이다 이런 바람에 이게 그냥 올라갈 종목이 오늘 음봉을 때리면서 마이너스 3%까지 빠졌어요. 오늘같이 하락장에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그림이 어떠세요? 이게 올라가는 차트잖아요. 이게 쭉 우상향하는 플러스 상승 추세에 있는 인클레이션이 상승이잖아요. 좋은 종목인데 갑자기 악재가 떠서 HP하고 HP 솔루션하고 두 종목 다 안 좋은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이 종목은 나쁘지 않으니까 만약 시장이 반등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매수해도 좋을 종목이니까 내일은 아니고요. 잘 참고해 두시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당장 내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장이 반등을 보여줄 때 그때 조금씩 매수를 하는 전략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강사님, 이어서는 어떤 종목을 짚어봐야 될까요? 이제 이어서 토비스 하겠습니다. 토비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죠. 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토비스는 생소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게임용 모니터 이런 위주로 한 60% 매출이 60%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우리가 알려지기는 카지노 그러면 보통 롯데건강개발이지 이렇게 파라다이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어떤 기기를 공급하는 회사는 토비스입니다. 그래서 토비스는 실적도 좋아요. 실적 보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257억으로서 그 전년도에 70억보다 엄청 증가했죠. 순이익도 흑자 전환했고 좋은데 중요한 건 2024년도입니다. 24년도는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증가로 예상되고 있고 순이익도 증가하고 우리 이제 차트도 이렇게 보시면 근데 이게 좀 이상하죠.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잠깐 볼까요? 2024년도에 영업이 500억 가까이 달하면서 급증할 거로 되고 추정퍼도 7.5 그러니까 전년도 23에서 7.5로 저평가될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의 주가의 흐름은 한 7일 연속 음봉을 때리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요즘 이때 잘 보시면 10일 날 우리 뭐 했죠? 선거 했잖아요. 선거. 그러니까 선거 전까지는 전체 찔끔찔끔 계속 올랐어요. 이게 무슨 정치인 관련주 해갖고 저도 몰랐었는데 정치인 관련주 쭉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제 선거가 종료되니까 세론 뉴스라고 해서 쫙 빠진 거죠. 그래서 같이 덩달아 내린 거기 때문에 얘가 이제 우리 기술적으로나 어떤 수급 상황에서 상황이 호전되면 이 좋은 종목이다라는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하락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향후에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넣었다가 일정 부분 포트라고 할 수 뭐하고 일정 부분 매수하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가져왔고요. 우리 이제 주봉상으로도 잠깐 보면 주봉상의 위치도 조금 안 좋아요. 조금 이제 5일선을 깨고 내려와서 다만 지지선이 여기 받쳐주는 게 15,000원을 갖고 있으니까 15,000원을 잘 보시고 15,000원 위에서 반등할 걸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패스하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 15,000원을 터치하거나 터치할 듯 하다가 아마 올라갈 수 있으니까 현재 15,750원에서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걸로 추정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수급을 잠깐 보게 되면 수급도 이렇게 들락달락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확실한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고 토비스의 매력을 느낀 개인들이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매수한 개인들이 조금 흔들려야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올 텐데 한번 좀 지켜볼 수 있는 관전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짚어주셨으니까요. 수급 상황 잘 체크하시면서 전략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사님 저희가 어떤 종목 짚어볼까요? 네, 필옵틱스입니다. 필옵틱스. 네, 필옵틱스. 자, 일봉을 잠깐 보겠습니다. 필옵틱스는 잘 아시죠? 이제 기존에 우리 반도체에서 유기기판을 하고 있는데 AI 시대에 고집적 그게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 유기기판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유리기판으로 어떤 집적인 혁명을 일으킨다 해서 이제 선도적인 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필옵틱스, 삼성전기도 있고 SKC도 있지만 그 중에 좀 탄력성도 있고 좀 소형주 스몰캡이고 이런 종목이 이제 필옵틱스인데 이 회사가 드디어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반등을 했고 시간에서도 한 1.8%인가 상승을 했더라고요. 위치상으로도 좋은 위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트레이딩 가능하시면 매매도 좋다라는 의미에서 가져왔고요. 반드시 가장 요즘에 반도체주가 안 좋은데 그 중에 흐름을 놓치지 않고 상승 추세를 갖고 있는 거의 몇 개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필옵틱스고 고점이 37,700원인데 지금 27,000원이니까 10,000원 정도 내려온 상태고
위치 좋은데 아마 더 뺄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는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15만 7천 주 매수했기 때문에 당장 내일 아침 빼고 시작하지는 않을 거니까 물론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유리기판 대표주다 이렇게 잘 보시고 내일 거래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해서 내일장에서도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분석들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볼 텐데 마지막으로 센즈랩이 좀 남아있는데요. 센즈랩은 지금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실까요? 센즈랩은 이제 요즘에 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생성 AI로 이제 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2024년도, 25년도 IR자를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 매출과 영업이 급증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25년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자체 평가한 게. 그 관련 회사가 센즈랩인데 센즈랩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이제 사이버 보안 기술 협력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의해서 최근 급등한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센즈랩과 모니터랩이 이런 그 생성 AI 시대에 마이크로소프트랑 관련해서 급증했고 최근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내려오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조정을 보였을 때 한번 타이밍을 노려서 지켜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우리 강사님께서는 또 매주 화요일 이렇게 저희 방송과 함께 그날의 특징주 분석해 주시고 전략도 이렇게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이런 분석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화요일 방송 잘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기대가 되는 오늘의 1타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과연 7주라는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고환율 수혜주 관련해서 또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강의 지금 바로 짚어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시황을 여기저기 이제 방송사를 들어보니까 시황의 공통점이 고환율이다. 그래서 1,400원을 뚫었다 말았다. 그래서 살 게 없다. 환율이 내려가야지. 내려가면 반등할 겁니다. 기다려주세요. 지금 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살 자리가 있는 섹터가 있어서 오늘 가져왔는데 그 섹터가 뭐냐면 이제 K-타이어입니다. K-타이어. K-타이어는 보시게 되면 이제 네. K-타이어는 우리가 이제 생소할 수 있는데 섹터라고 하지도 않고 K-타이어라는 용어도 잘 쓰지 않는데 여기 나온 종목들이 한국에서도 팔고 유럽에서도 팔고 이렇기 때문에 K-타이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딱 세 종목만 가져왔는데 고환율 수혜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끝난 게 환율이 1,394.5원인데 여기 환율은 잠깐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1,392원으로서 약간 2원 정도 내린 상황입니다. 그때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가 K-타이어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가져왔고요. 상승 모멘텀 5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수출 수혜주 보통은 자동차, 반도체 일부 또는 K-뷰티 또는 이제 여기 있네요. K-타이어.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주목받는 섹터는 K-타이어와 K-뷰티 정도가 아마 환율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겠고요. 자, 그러면 타이어가 갑자기 차 한 대 있으면 차이를 맨날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냐 봤더니 유럽과 미국 또는 우리 동아 이스트아시아에서의 전기차라든가 특히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신차가 많이 출차가 되면서 수요가 급증했다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 특히 유럽이나 북미는 좀 자체 생산하는 타이어가 별로 없고 좀 비싸니까 한국산 타이어를 많이 쓰는데 유럽과 북미향 타이어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게 팩트고 당연히 유럽과 북미에 우리가 뭘로 거래합니까? 달러 기준으로 거래하다 보니까 달러가 환율이 1,400원 오르니까 당연히 타이어가 싸지는 효과 타이어가 또 싸진 효과가 없더라도 이 회사 자체의 수익성이 자체로 그냥 수출 자체로 수익성이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매출 자체가 타이어 수출량 자체가 늘어나는 게 이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상승 모멘텀이 이 섹터들의 상승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섹터들의 오늘 가져온 세 종목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3월 말 빠른 회사는 3월 19일이고 늦은 회사는 4월 1일부터 하루 정도 빼고 특히 어떤 회사는 하루도 안 빼놓고 오늘까지도 계속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온 유일한 섹터입니다. 유일한 섹터. 그래서 거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기를 수급이 들어온 걸 고르면 이런 순매수를 할 수 있다. 여러분들 같이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특히나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다 보니까 자산 대비해서 주가 가치도 낮은 저 PBR이 되겠고
자산 가치에 비해서 수익 가치도 뭐 저평가된 저퍼주의 이 세 종목이 해당되더라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히 고환율 시대니까 살 게 없어 불만을 터뜨리지 말고 살 게 없는 게 아니라 살 섹터가 안 보이는 거다는 얘기죠. 안경은 꼈는데 안경에 도수가 없는 안경을 끼시고 주식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그 안경에 도수를 맞춰드리기 위해서 오늘 K타이어를 가져왔으니까 한 종목 한 종목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거래하시는 종목 거래하시면 지난 6주간과 같이 여러분한테 수익을 안겨드리기 바라며, 다만 이제 일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괜히 뭐 막 사셨다가 손해보기를 저는 절대 원치 않고, 다만 고환율 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혜주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환율이니까 수출이 잘 되고 어떤 그 타이어 자체에 싸 보이는 효과도 있고, 또 반대로 리스크 팩터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자재, 예를 들면 고무 같은 거에 원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회사들의 공통된 특징은 장기 계약을 했답니다. 원자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환율이 오른 거에 의해서 단기 마진폭에 프라핏 앤 로스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2, 4분기, 뭐 3, 4분기까지는 손익에 그 마이너스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플러스 요인만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환율 수혜주다 하고 갖고 왔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조금 후에 나올 세 종목은 여러분이 다 이미 알고 계신 회사들이고, 여러분들 차에 보시면 다 하나씩 끼고 있는 그런 자동차니까 한번 내 차에 타이어가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한국 타이어라고 알려져 있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는 최근에 매출도 많이 성장하고 영업이익이 매출은 많이 성장하지 않았군요. 매출이 6.5% 성장했는데 영업이익이 88% 전년도에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년도에 신입사원 모집을 봤더니 대규모로 회사의 규모에 맞지 않게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 근처에 있어서 제가 잘 아는데, 그래서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버나 보다. 퇴근도 칼같이 6시 하고, 그래서 봤더니 이유를 봤더니 유럽 지역에서 타이어를 많이 교체하고 있다는 뉴스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환율 시대에 마진 레이쇼가, 그냥 마진이 그 마진폭이 가장 크게 증가한 섹터 중에 그 대장주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이 회사가 이걸 이제 수요 예측을 했는지 금년 내년 말고 지금 공장 착공 중인지 모르겠는데 26년도에는 미국 테네시주에, 테네시 미국 남부 쪽이죠. 그다음에 27년도는 헝가리, 즉 헝가리가 보통 이제 임대료라든가 인건비가 싼 지역이 헝가리에서 우리나라 그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공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헝가리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헝가리 공장이 증설 완료되면 현재의 매출보다 매출이 확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지만, 자, 현재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도까지는 매출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되 영업이익 그 폭이 계속 확장된 채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올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좀 이따 제가 차트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넥센 타이어. 넥센 타이어는 이제 비슷합니다. 매출이 4%인데 영업이익이 1,700억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원래 영업이익을 많이 내던 회사가 아니고 22년도에 500억이나 적자를 냈던 회사가 그냥 흑자 전환한 수준이 아니라 1,700억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목해야 될 회사죠. 그러니까 이 폭이 보면 2,200억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엄청난 순이익이죠. 영업이익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숨은 진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숨은 진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수급이 들어왔냐가 중요한데,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중순 이후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지속했고, 최근에 며칠 사이에 기관도 역시 덩달아서 20만 주 정도 순매수, 누적 순매수 며칠 사이에 순매수를 해놨습니다. 즉 이 회사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쭉 해놨고 기관이 20만 주 쭉 매수해놨다는 얘기는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이 별로 없어졌다, 이 얘기를 반증한 겁니다. 수급이 그냥 들어오고 그냥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분율을 봤어요. 그랬더니 대주주는 아시는 바와 같이 넥센이고, 2대 지주는 역시 똘똘한 연기금이 7% 정도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유동 비율이 당연히 낮겠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넥센 대주주의 지분이 높고 2대 지주마저 7% 갖고 있으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그 주식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이따가 차트랑 회사의 그 순매 뭐 이렇게 현가 이런 걸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 회사는 한번 힘을 받으면 쭉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왔으니까 잘 보시고요. 뭐 다올 투자증권에서 전망을 했는데 1사분기도 전년도 말고 1사분기도 작년도 1,700억 영업이익에 비해서 금년 1사분기만 해도 300%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내놨어요. 물론 이제 1사분기 다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1, 2월 7일 보고 전망을
거기 때문에 아마 넥센 타이어가 실적이 나오면 이 회사가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다. 참고하실 수 있는 중요한 숨은 진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금호 타이어죠. 금호 타이어도 역시 아까 한국 타이어와 넥센 타이어 비슷하게 매출은 10%, 33% 정도 올랐는데 영업이익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1676%죠. 뭐 퍼센트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큰 성장을 이루었다는 얘기는 이 회사만이 뭐 특별히 잘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시장이 그만큼 고환율 시대의 수혜주의 한 면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회사는 재무 구조를 개선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거나 현재 환율 상태가 1,350원대로 내려가더라도 구조적인 반등세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 4분기 영업이익률은 13% 성장이 추정되기 때문에 아까 넥센 타이어와 비교해서는 1, 4분기 성장률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의 규모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이따 하나씩 우리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따져가면서 이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4월 1일 이후 딱 기점 만우절 이후로 외국인이 거의 거짓말같이 매일 특히 오늘까지도 순매수를 기록한 종목이 금호 타이어입니다. 다른 종목은 하루 정도 조금 매도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금호 타이어는 탄탄하게 그냥 뭐 서스테이너블하게 쫙 매수한 이런 종목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회사를 설명드렸는데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 금호 타이어 이 세 종목 설명드렸고 잠깐 우리 차트로 넘어가서 이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타이어. 자, 한국 타이어 어떻습니까? 자, 오늘같이 하락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에 담겨 있는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대형 바이오에서 물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속으로 힘들어하실 때 이 회사는 굉장히 탄탄한 모습으로 전형적인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도 최근에 4일 연속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이어졌습니다. 자,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차트적 특징을 보면 한번 쭉 올려주고 이틀간 약간 눌림목을 주면서 이격도를 줄이잖아요. 사실 이때 매수해야 됩니다. 오늘 매수해야 되는데 오늘 워낙 하락하다 보니까 매수를 엄두를 낼 수 없는 지경이었는데 오늘도 상승한 종목이 한국타이어입니다. 즉 환율이 1,400원을 치니까 이 회사가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더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굉장히 모델형 상승 모델형 차트를 보이고 있고 주봉도 한번 잠깐 보면 주봉도 여전히 위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한번 월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월봉은 어떤지. 월봉은 좀 보니까 위에 있네요. 저 멀리. 자, 2017년도에 저 멀리 있으니까 매물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최근 5, 6년간의 매물은 다 빠지고 그 이후에 허공까지 날아올랐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서 한국 타이어 하나만 봐도 우리가 지금 1,400원대의 고환율 시대에 진입했음을 이 회사의 주가로 알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이 회사가 오른 시점을 잘 보면 자, 2017년라든가 이렇게 고환율 시대에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많이 올라 있지만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한 영역이다라는 대표 타이어 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외국인이 진짜로 매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어때요, 여기? 와, 외국인들이 뭐 하루도 안 빼놓고 매수했는데 오늘만 해도 7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오히려 어제 덜 매수하고 오늘 환율이 더 급등하니까 환율이 급등하면 외국인이 더 매수하는 이런 성향을 보였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그냥 들어왔다 이게 아니라 환율에 따라서 변동성을 많이 보이는 외국인 수급 매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거래량은 43만 주니까 타이어주들이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주가 가치가 6만 원이기 때문에 43만 주가 6천 원대 주식으로 따지면 430만 주니까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수급이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다음 종목은 금호 타이어 보겠습니다. 자, 금호 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금호 타이어 비슷하죠? 같은 상승세를 보이겠는데 한국 타이어만큼 오르지는 않고 이렇게 오늘까지도 상승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는 한국 타이어에서는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영업이 이런 거 봤잖아요. 그걸 아마 반영한 것이 이게 아닌가 하고요. 종목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뜯어봤더니 이유가 있네요. 이거 보니까 실적이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4천억이 났습니다. 전년도에 231억인데 몇 배 올랐는지 계산이 안 되네요. 10배 이상 올랐잖아요.
근데 2024년도 추정이 작년도에 대비해서 크게 많이는 오르지는 않아요. 약간 더 오르니까 현재 주가 가치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차트상으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오른 것 같고요. 역시 외국인 수급 매매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거의 빨갛죠. 완전히 그냥 하루도 안 빼놓고 매수하고 기관만 매도를 이렇게 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역시 금호타이어도 한국타이어와 더불어 지금 환율 수혜주다.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금호타이어 마지막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 어떤가요? 정고점이 6,800원이니까 여기 아직 눌림목 구간에 있어서 얘는 좀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월봉상으로는 굉장히 장기 저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봉상으로만 좀 높아 보이는데 제가 이걸 좀 그 타이어 이게 일수를 땡겨와서 그렇고 이 상태에서 아마 환율이 더 오르면 얘네 세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오늘 그 종목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외국인들의 이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K타이어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추후의 주가 흐름이라든지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화요일 1타 강의 좀 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1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기 앞서서 이 1타 주식들이 사실 강의와 연관되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종목들의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잉글우드랩부터 좀 들어보고 싶은데 13%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야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잉그루뎁은 여러분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 고환율 시대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미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회사인데 잉그루뎁은 한국에도 회사가 있지만 한국에 있는 회사가 잉글루드랩 코리아고 미국에 있는 회사가 잉글루드랩입니다. 즉 K-뷰티 화장품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 회사가 미국의 공장과 마케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잉글루드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미국에서 매출이 제일 많겠죠. 그러니까 오늘같이 하락장에도 크게 아까 시초에도 약간 오르고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오일선을 지키고 있고 제가 이걸 추천드린 이후에도 K뷰티를 묶어서 추천드리고 또 별도로도 추천드리고 뭐 이렇게 해갖고 공약주로도 추천을 드리고 공약주 추천드린 이후로도 많이 이렇게 올랐죠. 아마 이게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추천드리고 이때쯤에 추천하는데 자 화요일날 이렇게 추천드리고 이렇게 이때 추천드렸죠. 이렇게 추천드리고 한 뭐 그게 많이 올랐어요. 한 13.74% 정도 올랐는데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에서는 좀 상승률이 좀 낮죠. 그렇지만 요즘까지 하락장에서 이 정도가 어딥니까? 그래서 추가 상승 여지도 더 있고 왜냐하면 이 회사는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가 인디 브랜드를 선호하는 미국 사람들이 더 우리가 가격인 체감 효과가 더 좋고 또 다른 종목이 안 오를 때 더 오르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기관들도 좀 눈독을 들여갖고 이제 좀 알아갖고 방송에도 좀 나오고 전문가들도 추천을 하고 좀 이래갖고 이게 조금 더 오를 여지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는 사람들이 몰라갖고 막 가만히 있더니 자 작년도 보면 실적이 어떻습니까? 289억 영업이익 났고 전년도 비해서 한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났으니까 당연히 오르겠죠. 그래서 잉글루드랩은 북미양 대표적인 K뷰티 화장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먼저 잉글우드랩부터 좀 이야기를 짚어봤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 또 시장에서 시장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주가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은행인데요. 지금 21% 넘는 시세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 강사님이 오늘 방송 나오는 거 알고 또 어떻게 깊숙하게 이렇게 강하게 올라와 줬는데 이야기 한번 짚어주실까요? 이게 화요일 방송이랑 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화요일에 방송 나오면 제가 딱 보면 내가 하는데 애들이 좀 올려주려나 그러면 딱 올리더라고요. 딱 올려요. 근데 언제부터 했냐면 제가 이때 한번 방송에서 공약주를 드렸고 이때 공약주를 드렸어요. 이렇게 두 번.
자, 여기서 쭉 좀 쉬다가 조금 몇 퍼센트 수익을 줬죠. 그런 다음에 이때 상한가 한번 딱 들어가고 또 쉬다가 제가 이때 방송 공략줄 딱 드리니까 계속 몇 번 그 다음날부터 한 3-4번 계속 수익 구간을 줬어요. 2%, 4%, 6%, 8% 이렇게. 그러다가 어제 이걸 보니까 현재가에서 아까 HB 솔루션과 똑같게 세력들이 막 움직이는 게 현재가를 보는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에만 몰래 알려드렸죠. 종가 부분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얘가 아침에 마각을 드러내면서 시간의 잔량이 8만 주를 쌓이면서 바로 시작하더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 이유는 딱 하나죠. 고금리 시대니까. 또 오늘 지수가 하락할 거니까 지난번에 제가 추천드릴 때 뭐라고 그랬었죠? 키워드가 지수 반대지로 이 종목을 추천합니다. 지수가 하락하면 올라갈 게 제주은행밖에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주은행이 오늘 장중에 20% 종가로 17.32% 올랐고 시간에도 잠깐 보니까 시간에도 하락하는 척 하다가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한 1, 2%인가 오른 것 같아요. 시간에도. 그러니까 내일도 추가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니까 서울경제TV를 보는 것 자체가 행운입니다. 화요일날 일타 강의 할 때마다 했던 종목들이 쫙 오르잖아요. 특히 최근 3주간에 아까 설명드렸던 인글루뎁도 화요일날 일타 강의 공략주고 또 제주은행도 일타 강의 공략주 이때 설명드렸죠. 이건 금요일날 설명드린 거고 이렇게 해서 한 2번 정도 2번이 뭡니까? 자그마한 수익까지 하면 몇 번 수익을 주었던 종목이 제주은행입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제주은행은 어느 회사가 대주주라고 했냐면 신한은행이 대주기 때문에 사실 이게 더존 비존과도 숨겨져 있지만 관계가 있어요. 최근에 더존 비존이 오른 게 신한은행이 제4의 인터넷 은행을 더존뱅크 하는데 가담했다 하는데 사실 이게 사람들이 제주은행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제주은행을 그걸 또 뉴스가 나버리면 더존 비존 뭐 인터넷 은행 관련해서 묶으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이제 세력이 뉴스를 띄우느냐 이것 따라서 주가 상승할지 여기서 그냥 털고 갈지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내용까지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에서 굉장한 시세를 보여줬었던 제주은행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우리 전문가님 방송 나오는 날만 기다렸다가 올라준 종목도 있습니다. 자, 퍼스텍도 이야기가 궁금한데 종목 이야기 한번 들려주실까요? 네, 퍼스텍은 이제 상승률은 높지 않은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하여튼 추천드린 이후로는 뭐 그전에 이미 목요일날 올랐었어요. 목요일날 몇 프로 올랐냐면 목요일날 5.95% 올랐고 오늘도 장중에 또 한 5% 올랐는데 그때 이제 K방산을 제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종목 중에 빅텍, 스페코, 퍼스텍, 휴니디 4종목 했는데 4종목이 다 올랐잖아요. 근데 스페코라든가 빅텍만큼은 안 올랐지만 역시 종가 공략주라서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는데 자, 시장이 어렵고 중동 정세가 불안하면 당연히 방산주 섹터를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퍼스텍 한 종목이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이 종목들을 가져온 이유는 자, 인구레디 오르고 또 뭐가 올랐죠? 제주은행이 오르고 퍼스텍이 올랐다. 이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늘 화요일날 강의 드리는 거는 종목 추천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종목 추천 하나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가장 큰 메시지는 이러한 섹터가 다음 주에 가겠다는 메시지라는 걸 이해해 주세요. 다른 분들처럼 뭐 이 종목이 올라갑니다 이게 아니고 이 섹터들이 가니까 그 종목주가 아무거나 대충 잡아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꼭 퍼스텍을 사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빅텍, 스페코 아무거나 물어도 그냥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 종목 추천이 아니라 그 섹터를 추천드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트레이딩만 잘 하시는데 좀 기술이 약하시면 좀 저랑 뭐 같이 함께 하시면 뭐 쉽겠죠. 그렇게 하면 좀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퍼스텍 하나만 묻지 마시고 항상 섹터를 먼저 보고 남보다 섹터를 먼저 가서 진입하세요. 제가 KBT 한번 그때 사례가 있었잖아요. KBT도 제가 이제 설명할 때마다 사람들이 KBT가 뭐냐 뭐 이랬었는데 지금 보세요. 다 KBT 얘기하지. 그죠? 그러니까 상대보다 먼저 종목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섹터를 잡아야 된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퍼스텍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 제주은행, 인그루드의 퍼스텍 반드시 섹터를 기억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강사님의 종목 이야기는 종목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테마 전반의 흐름을 잘 지켜보자라고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는데요. 테마 안에서 또 어떤 종목을 찾아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화요일 우리 강사님 방송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넥센타이어입니다. 이 고환율 수혜주로 좀 묶여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사님의 종목은 종목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테마 전반의 흐름을 좀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강의와 또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목 이야기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상했듯이 넥센타이어입니다. 제가 세 종목을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넥센타이어는 금년에 퍼가 8인데 2024년도에는 5로 예상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3년도에 순이익이 1,000억인데 금년도에 1,800억 정도 순이익이 기록되어 있고 영업이익은 2,800억 정도 예상되니까 현재 추정 펄만 봐도 주가 가치가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뜻이 있고 아까 세 종목 설명드렸는데 유동 비율이 가장 적다는 얘기는 시장에 매물이 다 잠겼다. 쉽게 얘기하면 누가 한번 딱 당기면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가장 좋은 종목이라는 의미에서 넥센타이어를 공략주로 드렸습니다. 물론 수급상만 보면 오늘 외국인이 7만 2천 주 팔아서 조금 안 좋습니다. 다만 기관이 오늘 13만 주를 더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시장에 잠겨있는 기관과 외국인이 묶어두고 있는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자, 오늘 기관이 산 물량만 보겠습니다. 13만 주인데 오늘 거래량이 46만 주입니다. 평소 거래량은 19만 주에 불과했는데 기관이 오늘 매수한 물량이 뭐냐면 어제 거래량의 한 80%에 육박하는 거를 오늘 매수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어제 거래량 정도는 기관이 오늘 다 매수해서 잠궈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내일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기관과 외국인이 팔지 않는 이상 나올 게 별로 없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일 환율이 1300대 전후에서 계속 유지되고 이 여기저기 뉴스에서 9시 뉴스 고환율이 어쩌니 환율이 어쩌니 더 급등하느니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환율 방어가 어쩌니 나오기 시작하면 넥센타이어에 주목하시라. 이런 의미에서 넥센타이어를 가져왔고요. 실적 좋고 재무구조 좋고 추정치 좋고 부채 비율은 한 150% 이 정도 되니까 조금 나쁜데 순이익에 반영되겠죠. 대신 유동 비율이 2,900%니까 회사가 망할 일은 없죠. 또 거래량도 적고 유동 비율 작다는 얘기는 세력이 한번 진입하면 그냥 끌어올리기 위한 종목이죠. 제가 볼 때는 이거 5분이면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5분이면 차트상에 끌어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상의 위치가 제가 기술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위치입니다. 이게 뭐냐면 올선을 뚫고 올라오는데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시장에는 모든 것이 수요가 있어야 올라가는 거지 어떤 가게도 사는 사람이 없는데 가게가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으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수요가 들어왔다는 의미가 이만큼 거래량이 오늘 올라왔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방송에서 아마 보지 않아도 K타이어 용어 안 했겠지만 타이어 어쩌고저쩌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율이 내일 유지되면 타이어 거래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제가 꼭 거래하면 수익이 난다 이 말씀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요령껏 잘 익히셔서 좋은 거래 종목으로 삼으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가져왔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다음 장에도 수익을 잘 만드시기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1타 주식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종목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테마 전반적인 흐름을 잘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추후의 주가 흐름이라든지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화요일 저희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악재들이 좀 겹치게 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2%대 하락 마감을 보이게 됐습니다. 강의는 이런 시장에서 고환율 수혜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1타 주식은 넥센타이어였습니다. 추후의 주가 흐름 전략들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병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닝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